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철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 관계자는 K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로 KF-X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전투기 구매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우리 정부를 당황시켰습니다. KF-X 사업의 불안전한 요소가 제거됐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 한군사 매체에서는 여전히 KF-X 사업이 불안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스라엘의 지형 추적 레이더를 채용한 한국의 KF-X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에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비트 시스템은 지난 2월 6일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서 제4.5세대 전투기 KF-X에 6년에 걸쳐 구현될 내장형 지형추종 지형회피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을 4,300만 달러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시스템은 적어도 가시성 제로, 혹한 기후 조건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기의 필수적인 기능인 방어가 필요한 적지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됩니다. KF-X는 강력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통합하고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벙커버스터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엘비트 시스템이 항전술의 정교함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기술을 KF-X에 통합한다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수출 잠재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투기의 선두 고객이자 프로그램 자체의 파트너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이라크 그리고 다른 잠재적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기술을 통합한 전투기의 구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이라크는 한국이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채용한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이 2개국이 KF-X 채택을 거부하면 다른 이슬람 국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터리 와치의 주장은 일반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멘트도 고위 관계자의 인용구도 없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전제의 추측 기사죠. 이렇게 따지면 인도네시아와 이라크가 사용하는 모든 미국 유럽산 군사무기에 포함된 이스라엘 군사부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일일이 빼고 사용해야 할까요? 가령 미영연합군이 현재 이라크전에서 감시, 정찰 용도로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헌터와 파이오니어도 이스라엘이 생산한 기종입니다. 이스라엘 부품이 들어간 미국산 무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만 향후 2026년까지 예정된 KF-X의 사업 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또 다시 이러한 명분으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즉, KF-X 사업이 완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KF-X를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논하기 이전 KF-X를 통해 120대 가량의 공군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또한 KF-X가 향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이슈벨리가 이전에도 누누이 주장했지만 군사협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방산 수출 전략, 군사협력을 계획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기술과 이슬람 국가들의 방산 시장 등을 놓칠 수 없다면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KF-X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CJ 1호기 동체 조립 착수 등 KF-X 사업의 속도가 붙은 가운데 그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다음 주 우리와 5차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 실무진은 이르면 오는 23일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방부, 국영항공업체 관계자와 만나 분담금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재까지 밀린 분담금 규모만 5천억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일부 액수의 현물 납부, 핵심 기술 추가 이전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X에 뚫린 구멍, 그 안의 여와 쥐는 누구일까? 이에 동양 건축과 관련해 등장하는 것 중에 성은 중요성에서 거의 으뜸이다. 나라 안보를 상징하는 건축이기 때문이다. 살기를 띈 적의 병력이 닥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러니 성을 쌓고 관리하는 일은 이에 동양 사회에서는 왕조적 차원의 커다란 역사였을 테다. 우리 서울에 사직공원이 있듯이 이 왕조 얼굴을 대표했던 것이 사화직이다. 이들에 관한 지식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그들의 담긴 뜻을 푸는 일은 생략한다. 그저 전자가 땅의 신, 후자가 농사의 신을 모신 국가의 중요 간판이었다는 점만 덧붙인다. 우리의 이해가 그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길게 두른 성곽에는 불청객이 잦아들었던 모양이다. 동양의 전적은 그를 대개 여우라고 가리킨다. 돌로 쌓는 담, 아니면 별도로 이루는 담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곳에는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와 성벽에 사는 존재가 여우라고 했고 한자 낱말로는 성호라고 적었다. 우리의 사전 정의로는 임금 곁에 있는 소인 정도지만 이에 대해 조금의 부연이 필요하다. 우선 담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어 성 안에 뜨는 여우는 경계 대상이다. 국가 안보를 이루는 건축이 무너지면 아주 곤란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성벽 안 여우는 처치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담을 허물고 여우를 죽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성벽 안 여우는 권력 등 일정한 틀의 기대 편의를 도모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왕조 근간을 허무는 말썽 많은 신하로 간신과 자연이 맥이 이어진다. 사직의 건물의 안개처럼 스며드는 쥐도 문제다. 땅과 농사는 역시 왕조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둘은 사단과 직단이 들어선 중요한 국가 차원의 건물이다. 그런 사직 건물에 몰래 숨어 건축물 빈틈을 더욱 넓히는 쥐라는 존재가 사서다. 이 둔한 말은 함께 이어져 성호를 이룬다. 성호사서라는 식으로 말이다. 중요한 건물 틈에 숨어들어 그곳을 해치는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판으로 옮기면 늘 왕의 곁에서 불길단 동작을 하는 신하라는 뜻으로 번진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중요성을 깊게 따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추석의 마음이 제법 무거웠다. 유독 밝았던 이번 한가위의 큰 달을 보면서도 우울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추석 명절 직전에 벌어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추문 때문이다. 전투기 개발사 미국 록히드 마틴의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와 거짓으로 둘러대며 추진해왔던 이유는 뭘까? 올해 4월 미국 정부로부터 온 기술 이전 불가라는 판정은 왜 감췄던 것일까?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적 사업을 맡은 주체들의 거짓과 변명, 속임수가 커다란 분노를 자아낸다. 8조 원이 넘게 예산을 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담당 라인 책임자들이 보인 거짓과 무능은 국가의 전반적 수준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보루와 상징적 건축이 파고든 여와 쥐는 누구일까? 그들은 어떻게 틈새를 파고들었던 것일까? 통분함은 자취하고라도 먼저 이 점이 알고 싶다. 구멍은 막지 못하면 커진다. 천리에 이르는 방죽도 결국 그 안에 생긴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나. 숨어든 여와 쥐를 꺼내고 그 구멍마저 틀어막는 일이 이 가을에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사안이다. 들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이 가을일진데 곳간에 구멍을 메울 줄 모른다면 겨울은 우리에게 늘 차갑게 닥칠 뿐이다. 한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적인 이전을 미국에게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이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유럽 등 기타 국가들과 기술적 제휴를 통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국내 기업들과 나누면서 해외 수출의 길까지 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향후 더 고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며 성공적인 F-50의 출시와 수출로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보인다. 작년에 공개된 모형은 F-35와 비슷해 보이지만 쌍발 엔진이며 2021년 4월 시제품 완성 후 첫 비행에 들어간다. 양산은 2026년부터이다. KF-X는 종종 5세대 스텔스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4.5세대 전투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라팔, 유로파이터, F-18 슈퍼호넷과 같은 다른 전투기 개발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비쌀 것이다. 그래서 많은 관측통들은 한국의 KF-X에 회의적이었고 정치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인도네시아의 개발 투자자금 지연 등등.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더 실제 전투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행거리는 F-16보다 훨씬 더 먼 1800마일이 될 것이며 최고 속도 마하 1.8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며 공대제 미사일인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에 한국 변종 미사일을 개발해 장착할 것이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스텔스 기능도 들어갈 것이며 0.5m의 표적 레이더 단면을 배치할 것이다. 블록 1, 2를 거치면서 더 스텔스 경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블록 3은 F-35나 B-2 폭격기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추구할 것이다.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려면 러시아의 Su-57 개발에서 보듯이 엄청난 비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VLS 탑재를 한 잠수함과 항공모함 배치를 포함하여 다른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는 필요해 보인다. 그 결과 이 전투기는 슈퍼호넷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팬텀이나 F-15보다는 레이더에 훨씬 더 잘 포착되지 않는 인상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태국 육군 중국산 VT-4 전차 시험 운행. 태국 육군은 26일 셀레브리주 어디존 군기진의 육군기갑센터에서 중국에서 도입한 VT-4 전차, 일명 MBT-3000을 시험하며 태국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육군기갑센터의 사령관은 VT-4 전차가 고도의 정보화, 기동성 및 화력을 갖춘 세계 주요 전차 탱크의 장점이 통합됐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VT-4 전차를 1월 초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태국은 28대의 VT-4 탱크를 1억 5천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내각은 2017년 4월 10대를 추가 구매할 것을 승인했고 2018년에도 11대를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주문 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53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VT-4는 중국 북방공업사에서 생산한다. MBT-2000 전차의 업그레이드형이자 타입 90 II 전차 계열 최종형으로 중국 육군이 운용하는 타입 99A 전차의 기술을 유용했다. 최초 도입된 28대의 VT-4 전차 중 26대는 콩케엔-주의 제3기갑 부대에 배속됐고 이대가 이번에 시험을 실시한 세레뷰리 어디존 군기진의 육군기갑센터와 육군기갑홀에 전시됐다. 이날 언론 공개 행사장에서 VT-4 전차는 영도 경사를 넘고 도랑을 건너고 전차호로부터 빠져나오는 기동력을 선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1200마력의 엔진 출력을 전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엔진과 하이드로메케니컬 구동 시스템을 통해 최대 주행 속도는 도로상에서 70km/h, 야지에서 50km/h이다. 행크는 지상 및 공중 표적에 대한 사격 시험도 수행했다. 125mm 활강포를 장착한 VT-4는 APF-SDS, 포폭탄 및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으며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5km에 달한다. VT-4는 전차장과 포수용 냉각식 열상 카메라 조준기를 포함한 안정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포탑 상부에는 파노라마 조준경과 디지털식 포신 지역 시스템을 갖추어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사격이 가능하다. 태국 육군 관계자는 안정화된 주포와 강력한 출력 및 제어 시스템을 가진 VT-4 전차가 미국의 탱크보다 조작이 쉽고 안락하다고 주장했다. 태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T-84 아플라트M 전차 49대와 미육군 잉여 장비를 도입한 M60A1 라이즈 패시브 53대, M60A3 TTAS 125대, M48A5 105대, M41A3 경전차 200대 및 스팅리 경전차 106대, FV101 스코피언 정찰용 경전차 128대를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두루두루 도입한 탕평책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영. 태국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전차보다 VT-4 전차의 가성비가 뛰어나 중국에서 더 많이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발사인 NORINCO는 태국 정부의 VT-4 전차용 G5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을 소개하여 앞으로 태국이 도입한 전차에 장착할 것이라고 2017년 8월 보도했다. 중국 방산업체 T14 아르마타 성능 안 좋다 평가절하 광고. 중국 방산업체인 중국 북방공업공사는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공식 계정에 T14의 변속기는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행사 전 리허설에서 기능 고장이 발생한 것을 봤다는 글을 올렸다고 8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러면서 VT-4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다며 우리 전차는 세계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갖고 있고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은 3세대 전차인 VT-4를 제작,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 수출을 노리고 있다. 노린코는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새로운 전차를 구매하기 원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낮은 가격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춘 중국 전차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T14 전차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무인 포탑 등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시킨 이 전차는 지금까지 최고의 전차로 꼽혔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등을 일부 능가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념식 연습 도중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며 체면을 구겼다. 방산업계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노린코는 소총부터 곡사포, 레이저 유도 폭탄, 전투 장갑차, 전차, 무인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제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요 방산업체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로 꼽히고 있다. 노린코의 지난 2013년 매출은 620억 달러로 종업원 수는 27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군의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